네, 7월 9일 재계 뒷담화 두 번째 순서 금주의 기업 순서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지지난주부터죠. 50대 그룹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계 48위 그룹인 동원그룹이죠. 역사하고 좀 뭐 부침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마침 동원그룹이 올 4월이 창립 50주년이 됐어요. 1969년 4월 16일 날 창업했더라고요. 60년이면 환갑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역사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동원그룹의. 창립 50주년이면은 10년 전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올해 50주년이 됩니다. 올해 50주년이죠. 올해 50주년. 69년 4월에 창업을 합니다. 김재철 회장이죠. 김재철. 전남 강진 출생. 강진 농고를 나오셨죠. 강진 농고를 나와서 이제 본인의 자술서를 보면 본인이 이제 쓴 이걸 보면 서울대를 가려다가 부산 수산대학교를 입학합니다. 어로학과 나오죠. 어로학과. 부산 수산대 어로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부산 수산대가 부경대로 돼 있어요. 현재는 부경대학교인데 부산 수산대를 어로학과를 58년도에 54학번이시거든요. 54학번이신데 58년도에 이제 4학년 때 대만에 가서 그 당시 운양어선을 처음 탑니다. 이분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우리나라가 척박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양어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24살 청년이 운양에 대한 꿈을 꾸고 운양어선을 탔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 있냐 하면은 3년 만에 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살에 선장이 돼요.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동원그룹이 창립 50주년, 60주년이 아니고 50주년 제가 환갑으로 착각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50주년. 그리고 나서 28, 30 이전에 선장이 되죠. 그리고는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분이 그게 언론에서 청송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실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전 세계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선장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치. 참치죠. 참치 잡고 운양어선 여러 개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운양 대국의 꿈을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년도 이분 나이가 그러면 몇 살입니까? 54학번이시면 35세 정도 되는 나이에 30세 중반에 이 동원 산업을 창업하십니다. 여기 명동에서 창업하십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운양어선을 도입합니다. 바로 이배입니다. 운양어선을 도입합니다. 참치잡이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참치 우리가 지금은 참치가 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재철 회장이 참치를 굉장히 잘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치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치 캔을 음사주 먹을 때 82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오래됐죠. 참치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참치잡이를 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이 있으니까 여러 대의 배를 늘린 다음에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참치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 대의 대형 배를 가지고 한 번에 그물로 잡는 방법을 이게 이제 방법은 원래 방법인데 그 당시 어업이 발달된 일본도 그걸 못했어요. 배가 없었나요? 그런 방법 자체가 노하우도 없었고 배도 부족했고 당연히 한국은 못했죠. 근데 김재철 회장이 당시 그 미국식의 그 참치 잡는 방법을 투자를 합니다. 몇백만 불을. 미국 회사에? 아니 자기 회사에. 사실 그것 때문에 70, 80년대 올쇼크 때 동원그룹이 무너질 뻔했어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그걸 투자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대형 어로로 잡으면 15,000톤씩 잡는데 이런 배로 한 대로 잡아봐야 몇백 톤밖에 못 잡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하고 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김재철 당연히 판단을 했겠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때 혁신은 미국처럼 우리도 제 방법을 한다. 그래가지고 몇 번 실패하시다가 그 도산 직전에 이걸 성공을 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먹는 참치의 그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 혁신을 하시는데 바로 참치 잡는 방법에 대한 혁신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해역을 개척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태평양이 주로 미국하고 일본이 주로 많이 잡는 곳인데 그 김재철 회장은 인도양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역발상으로 사실은 동원 그룹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82년도에 동원 참치 캔을 처음으로 출시를 해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라서 참치를 처음 먹어본 게 90년대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기자님은 기억하시죠? 80년대. 저는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이 참 놀러 갈 때 캔 갖고 있어요. 80년도에 참치캔을 처음 출시를 한가 동시에 뭘 만드셨냐면 한신정권이라는 정권이 설립이 있습니다. 같은 82년도에. 네. 1차 산업에서 이제 금융 산업을. 네. 이분이 이제 여기 한신정권을 인수한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 초에 80년, 81년도에 하버드 AMP 과정을 그 연수를 갑니다. 그때 연수를 가서 앞으로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듣고 오자마자 바로 한신증권을 인수합니다. 이게 이제 동원증권을 거쳐서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된 거죠. 네, 우리나라 국내 1위 투자증권 회사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동원그룹보다는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규모가 더 큽니다. 네, 어쨌든 자산 규모 자체가. 동원증권이요? 네. 동원증권이 아직도 있나요? 아니 한국투자증권이 훨씬 더 규모가. 그렇죠. 동원그룹보다. 예. 예. 동원그룹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이 동원그룹은 이 동원 FMB라는 참치 은양업 사업과 식품 사업의 한 축, 그리고 동원증권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을 한 축으로 크다가 2004년도쯤에 금융을 이제 분리시키죠. 이제 한국투자증권을 분리시켜 장남 김남국 회장에게 분리를 시켜버리고 2010년도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참치 캔을 하다 보면 당연히 패키징 사업이 눈에 들어오겠죠. 실제 우리가 동원을 우리가 참치를 말지만 국내 패키징 사업 1위입니다. 그러니까 캔 패키징부터 시작 모든 패키징 사업. 다른 제품의 캔하고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내 패키징 사업의 1위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패키징에서도 굉장히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업이.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축적하는 게 뭐냐면 물류 사업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식품하면 물류가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CJ 대한통운이듯이 이 식품 사업은 물류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년도에 동부익스프레스까지 인수를 합니다. 현재 동원 산업의 주축은 그래서 식품 운양업, 패키징 그리고 금융은 한 투가 분리되어 있고 물류 사업 이 세 가지 세계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룹입니다. 지금 김재철 회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에 지금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 선언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회장은 둘째 아들이 지금 물려받았고 맞습니다. 장남은 이제 한국투자증권 금융 쪽을 이제 맡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남이 장남을 제치고 이걸 물려받게 된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이부 재밌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 집이 이제 홈맥도를 보면 한번 보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철 회장은 전남 강진 출신인데 일단 형제가 많습니다. 8남매 맞나요? 9남매인가요? 8남매, 9남매죠. 돌아가신 거죠. 9남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아시게 많이 나왔죠. 현재 그 9남매 중에서 동원그룹의 경영에 관여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둘 다른 친동생 김재훈 회장은 이미 계를 했습니다. 동영 콜드 프라자라고. 김재철 회장이 장남이시죠. 장남입니다. 했고 둘째 동생도 분리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는 이 김숙희 씨라고 여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인데 이분의 남편이 누구냐면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입니다. 원래 박인구 부회장은 행시 출신입니다. 기재부 출신입니다. 공무원인데
1997년부터 동원그룹에 경영에 참여합니다. 공론을 하시다가 아마 김재철 회장이 간곡하게 그걸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원래 조덕희 씨가 계셨는데 2013년도인가요? 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십니다. 현재 부인은 김헬레랑입니다. 헬렌랑? 예, 어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뉴질랜드 사시고 뭐 이렇게 그 미술 쪽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 차이는 17년. 예, 7살 차이가 납니다. 많은 편이죠. 뭐 나이가 드시니까 차이 별로 안 나고. 예, 그렇네요. 이분이 이제 이게 재혼을 언제 하신 건가요? 제가 전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2013년인가 하여튼 뭐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식들이 찬성을 했나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자녀는 그렇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거기다가 김혜랑 이분에게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좀 재산 많은 집에 다른 없듯이 분쟁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미 김남구 한투 회장, 김남정 부회장 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라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철 회장의 자녀분이 장남이 김남구 회장, 이제 한국투자금융 회장이죠. 부인이 고소희 씨라고 고병우 전 금교부 장관 따님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오빠를 압니다. 네. 고소희 씨 오빠. 지금 아마 아주 친시해 되겠습니다. 지금 금통연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큰 아들은 정계와 아들들은 정계와 연결을 시킵니다. 현재 이제 큰 아들 김동윤 씨인데 이제 막 공부가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곧 경영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김재철 회장의 자녀 교육법은 좀 혹독합니다. 유명한 게 이제 김남구 전 현 회장은 운양것을 6개월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자비 알래스카에 6개월 태우셨고, 이 김남정 현재 이제 동구를 맡고 있는 김남정 부회장에게는 공장일을 6개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치 캔 공장에. 그래서 좀 혹독하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임원도 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어스코에서 늘 매년 통계를 내보면 재계 3, 4세들의 평균 임원 승진 기간이 3.5년에 불과한데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입사 후 3.5년. 이 두 분은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으로 입사하고 나서 3.5년이 아니고 네. 입사 후 입사 후 3.5년. 보통 후자로 입사하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따님이신데 김은자 현재 동원 유경재단 상무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전 남편이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그리고 이제 셋째 딸이 김은지 씨인데 이분은 남편이 김중성 세임투자관리대표라고 김택수 전 국회의원의 자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가 김남정 현 동호그룹 부회장입니다. 아마 이번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김재철 회장이 공정회의를 바꿀 줄 알았어요. 통일인 지정을 이번 4월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통일인 지정을 5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동호그룹 동일인이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는 김재철 회장으로 돼 있는데 안 바꿨다 이거죠. 안 바꿨어요. 그 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아직 김재철 회장의 입김이나 지분이나 의사결정을 아직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전히 동일인은 김재철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신수 씨라고 신건 전 국정원장의 딸입니다. 역시 재계는 중앙정보부나 국정원을 좋아합니다. 동원그룹도 지금 이제 내부 거래 의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의 지배 구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시면 지배 구조를 다 정리했어요. 동원그룹이. 동원그룹은 돈을 이제 메인으로 버는 회사가 동원 F&B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동원 F&B가 이제 참치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동원 산업이 이제 물류회사입니다.
동부 익스프레스, 동원 OX 같은 물류 회사를 가지면서 해외까지. 그러니까 동원 산업이 물류를 맡고 있고, 동원 F&B는 식품, 그러니까 동원 팜스, 홈푸드, 뭐 동원 F&B 개성, CNS 같이 그러니까 그 식품을 맡고 있고, 동원 시스템즈가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 원래는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어느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물류나 그 SIB 회사를 연구를 통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분할을 해서 이 동원 시스템즈를 분류해서 현재는 이 IT 쪽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사니까 냉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그래서 현재는 근데 여기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의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이 김재철 회장과 김남정 부회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90%가 넘네요. 그래서 지주회사 근데 이 지주회사는 보통 지주회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사업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 거래 물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장 기업은 지분이 20%가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거래 의혹 혹은 내부 거래 감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분이 90% 넘으니까 그 비상장이니까 그 사업의 내부 거래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원그룹은 이제 주력 계열사는 동원 F&B죠. 네.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지주회사고 F&B 주력 회사 동원 F&B의 성적은 경영 실적은 좀 어떤가요?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인데요. 이제 이 파란색이 동원그룹 전체의 실적입니다. 이제 작년 결산 기준으로 6조 1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동원 F&B가 두 번째인데 한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세 번째가 동원 홈푸드가 세 번째 그 두 번째로 돈 많이 드는데 여기 한 1조 1천억. 그러니까 주력 계열사가 한 2조 6천억 3조를 하고 나머지 계열사가 때와치는 그런 거고.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6조 1천억에 영업이익 3천억, 한 5% 정도 영업이익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이쪽이 보면 이 주력들의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1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 600억 정도 하니까요.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영업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그 지주회사인 동원 엔터프라이즈예요.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면 530억입니다. 거의 540억이죠. 그러니까 아까 주력 계열사의 영업이익보다 지주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높습니다. 매출액이 94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54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게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은 건가요? 아니면은 둘 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이나 이걸 지적권이나 다 받아가지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60%를 넘죠. 엄청나죠. 그리고 배당금을 매년 똑같이 100억 이상 가져갑니다. 이 100억 이상 가져가면 아까 지분율대로 가져가면 그 회장과 70%인 김남정 부회장은 100억 중에 70억을 배당을 매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내부 거래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원그룹의 그러면 향후 전망, 저는 과제, 동원그룹을 사업을 보다가 이 한마디로 저는 좀 봤어요. 제가 김재철 회장이 아마 젊은 시절에 했던 이야기 같아요. 이게 제가 이 기록을 한 10몇 년 전에 주간조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말을 한 걸 제가 찾았어요. 본업을 버리는 자는 망하고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평균 풍속보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간 풍속은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1톤을 견뎌야 한다면 5톤을 견딜 수 있게 배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 역시
미리 위기를 준비해야지 위기였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을 보면 뭐 많이 경영을 네. 굉장히 안전하게 네.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위기 경영 위기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본업을 하되 아까 그 2010년도부터 패키지 사업하고 물류 사업을 또 하나의 축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본업을 지키되 본업과 연관된 사업만 안전성 있게 가는 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수 산업.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인 운항업과 식품부를 지키면서 요거와 관련된 패키지와 물류. 근데 금융업에 뛰어들고 할 때는 본업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철 회장이 금융업에 뛰어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이건 센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는 그거만 이례적인, 예외적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은 사실은 아까 운영업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참치잡이에서 굉장히 그 도전 정신도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이신 분 같아요. 예. 근데 동원그룹이 향후에 동원그룹의 성장 속도는 지금 그렇게 빠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지키는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보수적이고 이제 위기 경영 항상 강조하고. 근데 크게 빨리 성장하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금 해양산업 기업들이 다 좋지가 않았어요. 한진해운이 이제 망가졌고요. 그렇죠. 현대해상도 망가졌고 제가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다음에 운양업 산업은 지금 동원과 사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금융업은 또 회사 이름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제 이 회사들은 그래서 동원 이름을 계속 아마 50대 그룹을 올라가면 가다 보면 우리 한국투자증권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한국투자금융그룹을 그때 한번 다시 나오는 거죠. 이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미래에셋 박연주 회장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지난주 50대 그룹 집중 해부 시리즈 중에 48위 그룹인 동원그룹 오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